저는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웹툰 작가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스토리 지금 막 펜트하우스 양쪽 뺨을 때리고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기 다 있는데 그래서 작가님하고 나중에 인생 이모작 해야 되면 같이 하자. 어차피 우리 모두 다 비정규직이고 우리도 긱 노동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경제박살의 박연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취업자 수 조사에서 7월 기준으로 본업 외에 여러 가지 부업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6만 6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4만 명이 늘어난 거고요.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수당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한 군데에서 버는 수입으로는 충분히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뛰어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각종 업체들이 인터뷰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부업을 해서 어디다가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용돈 쓰려고요. 아니면 취미생활에 쓰려고요. 이런 대답보다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밤새도록 이제 수산시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낮에 할 수 있는 택배 업무 같은 거 하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거 느낄 수가 있죠. 재택이 많아지고 초과 근무가 사라지고 휴일 근무 같은 것들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중소기업은 사실 현장에서 이 월급 설계가 아주 사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기본급을 적게 설정을 하고 폭사해서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구조가 꽤 많습니다. 이게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면 수당이 한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당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저는 계시다고 봐요. 근데 다만 52시간 제도가 모든 것의 원흉이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결국은 연봉이나 임금 체계를 좀 가다듬으면서 기본급을 늘리고 수당 중심의 체계를 좀 줄이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작업들이 좀 병행되지 못한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네,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대다수의 회사들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취업시장에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사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최저시급보다 약간 한 20%, 30% 높은 수준에서 이제 책정이 되거든요. 본인의 가외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서로 양해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취업 규칙에 위배되지만 헌법에서는 위배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월급을 되게 많이 줘서 부업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굳이 누가 생활비를 벌러 또 나가고 싶겠어요. 취업 규칙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규칙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자도 다른 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다고 봐요. 원래 기기라는 말이 재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서 변주하는 걸 기기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순간순간 필요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긱 노동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려져 가는 플랫폼 경제를 긱 이코노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긱 이코노미다 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는 아무것도 회사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구나. 예컨대 대리운전기사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다 긱 노동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저기서 일한 것들을 다 모아서 정규직이 한 달에 받는 월급 정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나갔다 했을 때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사람이 점점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길을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반도체 잘 나간다는 얘기 계속 하지만 반도체 같은 건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에요. 기계를 한번 들여놓으면 그 기계가 알아서 하고 사람 손을 거의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런 곳들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ATM 기계 같은 것조차도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요. 일자리 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되고 완전히 고급 일자리 아니면 완전히 긱 노동처럼 그때그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완전히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력직만 뽑는 추세 속에서 경력을 쌓을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서라도 경력을 쌓든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긱 노동의 세계로 빠르게 그 흡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욜로 현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오늘만 산다 하잖아요. 아유 그래 오늘 10,000원 모아봤자 내가 내년에 집 살 것도 아니고 올해 1년 열심히 모아도 집값이 매년 이렇게 급상승을 해버리면 어차피 아이고 의미 없다. 저는 거기서 시작된 게 욜로라고 보거든요. 내가 현재를 희생했을 때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작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웹툰 작가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스토리 지금 막 펜트하우스 양쪽 뺨을 때리고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기 다 있는데 그래서 작가님하고 나중에 인생 이모작 해야 되면 같이 하자. 어차피 우리 모두 다 비정규직이고 우리도 긱 노동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게 지금의 공통된 정서라고 보거든요. 못다 이룬 꿈을 한번 잃어볼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전체 다 아주 우울하고 울적하고 그런 시장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포지션이 있다면 이걸 던지고 다른 걸 하라고 막 권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만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만 제가 그 긱 노동자들이 많이 몰리는 플랫폼을 보면 서로 제안을 하잖아요. 필요한 사람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서로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노동의 형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사람, 돈이 시간보다 중요한 사람이 만나서 여기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그 배달하는 분들도 결국은 긱 이코노미의 종사자들 중에 한 분인데 비가 막 내리고 치맥이 땡기고 밤에 돌아다니기 싫은데 야식이 먹고 싶어지는 이런 날이 그분들한테는 성숙인 거예요. 이런 날 저녁에 위험한 빗길 운전을 해야 되고 빨리 갖다 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는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버 같은 회사에서도 지금 사회보장 기금 이런 것들 만들어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지금 긱 노동자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해피한 긱 노동자들도 있습니다만 생계를 위해서 뛰어드는 분들은 대개 마치 우리가 크리넥스 티슈 뽑아 쓰듯이 그래 A 노동자가 근무가 불가능해? 그럼 B에게 넘기지 뭐. 근데 B보다 C가 더 저렴하게 노동력을 제공해? 그럼 C에게 그 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그냥 놔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플랫폼이 여기에서 걷어가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공자나 수요자는 왠지 모르게 더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장 상황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획 노동에 지급되는 그 현재의 임금, 현재의 노동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고민도 필요해요. 비용이 없이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치르고 어떻게 나눠서 치를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거죠. 기획 노동이라는 게 결국은 자아 실현이면 좋아요. 뭐 아이디어스 같은 데에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 많죠. 클래스도 만들고 이런 경우에는 행복한데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도 저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노동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때 약간의 단가 차이 때문에 업무를 뒤죽박죽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이 작은 구슬들을 꿰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시는 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돈 좀 더 많이 준다고 그 연극 포스터 붙였다가 과외했다가 뭐 백화점 알바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들의 최대 공약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경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놈만 딱 패서 내가 정말 영업의 신이다. 저 알바가 오면 우리 매장의 매출이 무조건 150% 올라간다. 이런 식의 레퍼런스를 만들어 두시는 걸 저는 꼭 권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청년기의 시간은 돈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일할 때도 좀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